자,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예리한 전투인 정청래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귀에 걸리는 거 하나를 못 내놨잖아요. 이분은 저를 좀 본받았어야 돼요.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실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또 원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재물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유세단까지 꾸려가지고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 이런 걸 좀 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는 거거든, 다들. 저 정치는 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네. 그게 정치인의 기량이고, 그 기량을 보고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유약하다, 엘리트다, 꽃길만 걸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했다면 제가 하면 별로 효과는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삭발, 단식, 그리고 집에를 안 가. 당사에서. 그리고 이 잘못을 만회하겠다. 그러면서 만회 절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일 정도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냉소적입니다. 저도 세월호 단식 24일 했는데요. 한 열흘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처음에는 언제 그만둘 거야?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열흘 지나가고 2주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뭐 멸시와 냉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안철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배를 하는 거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만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걸 내놔야 돼요. 아, 그럼요. 진짜.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박혀 있어요. 안철수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통과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거든. 제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언만 하지 말고 네. 방금처럼 삭발, 뭐 단식 이런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건 민주당원으로서 해당 행위죠. 그쪽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준서 씨 구속영장이 한 1시 반, 2시에 떨어졌는데 새벽 3시부터 잠을 안 잤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에요? 아니면? 발부된 이후로. 지금 잠을 안 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긴박한 국면이야 지금. 그리고 안철수 기자회견까지. 혼자 막 긴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마이크는 없으니까 제 유일한 무기가 이제 SNS 트위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2방을 쏘고 왔는데 7월 4일부터 33방을 쐈더라고요. 33방을. 외로운 투쟁 일지. 이 중에 뭐 하나만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김총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가 그 딸도 동년배고 뭐 은행에 꿀보직 있다. 이것이 원소스를 누가 졌느냐. 또 하나는 4월 1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국민의당은 공격을 추미애 대표한테 하면 안 돼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저거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제 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틀 전에 저걸 공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쓰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법률 용어를 모르는 분이라. 왜 이래 나도 법조 사륜 중에 하나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대표. 다 알아요. 그래서 4월 1일자에 실제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이 하고 있고 내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말했던 사건과 문준용 사건과는 다르다 하면서 반문장 정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건 뭐냐면 이건 뭐야, 이거. 감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감자를 캤어. 그래서 감자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감자를 봤어요. 근데 역시 국민의당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요즘 난리죠. 근데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사과할지를 몰라요. 사과를 잘못하면 국민들은 2배로 열받는다. 사과 하나, 배 2개. 그렇지. 사과를 잘못하면 2배로 열받는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꼬박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의 화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다 알아듣는 거야. 요 맨 위에 거 나는 박지원과 이명박의 말은 믿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가 현란한 거짓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개헌은 정략의 꼼수가 숨어 있다.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개헌하자. 당문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분이. 내가 설립했다는 주어가 없어서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나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제가요. 오늘 이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속보를 듣고 안철수 입장 발표 예상을 딱 썼어요. 10가지로.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분이 이러거든요. 기자회견 할 때는. 안철수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대로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가 있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지만 사실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준서가 발포명령의 최종 사령관이었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유일한 뭐랄까 이전과 다른 점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 표정은 예전에 2012년에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할 때 그때 표정이에요. 그때는 눈물을 참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분함도 있고 이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저는. 국정원 이거 한 10몇 장 나왔는데 700여 장이 아직 남았다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근데 김총수 예. 이름은 나오는데 내 이름은 혹시 안 나와요? 의원님 이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의원님이 그때 별로 중요한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1년 11월에 작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정원에서 보통 이제 문건이 나오면 다 발뺌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근데 어쨌든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거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을 이제 시동을 이제 걸고 있는 거죠. 13개가 일단 뽑혔어요. 네, 13개 과정인데요. 대체적으로 19대 국회 초반기에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 간사였기 때문에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제가 개입하고 참여한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1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NLL 대화록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 이것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막 대선 때 흔들었잖아요. 들고 흔들었는데 그때 읽은 걸 보면 실제 대화록과 토시 하나 안 틀리거든. 노무현 김정은 대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고 있는 찌라시가 있으면 걔들이 북한 간첩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 발언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상파 메인 뉴스에 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LL 대화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상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처럼
해주공단을 열어라. 이걸 계속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그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주공단은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점심 먹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김계관을 부릅니다. 김계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NLL 대화록 원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까지 악용했냐면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까지 했다. 그렇죠. 그렇게도 했죠. 문제는 이걸 이제 공개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정보위 간사로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 NLL 대화록은 청와대 겁니다. NLL 대화록을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뒤에 앉아가지고 받아쓰기 녹음기 틀어놓고 했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 되신 분이에요. 조명균 비서관. 근데 그분이 녹음기를 뭘 잘못 작동했는지 녹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메모를 하고. 그래서 그 상태가 안 좋은 녹음 상태를 풀 수 있는 게 국정원에 있다는 거예요. 첨단 장비가.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이걸 좀 풀어 쓰라고. 그럼 풀었죠? 그럼 다시 청와대로 다 줘야 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남깁니다. 국정원이. 그리고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에 하자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몰리자 한번 국정원이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외교문서라는 것은 30년, 40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가 불가능한 것을 국정원 규정에 의해서 등급을 낮추면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생생합니다. 국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전화가 와요. 이거 지금 공개를 하러 갈 테니 야당 의원들도 좀 공개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 안 받겠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차장, 2차장인가 가요. 가서 그걸 자기들끼리 돌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좌관한테 지시했죠. 그 차장이 왔다 가는 것을 몰래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적발돼가지고 긴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진을 찍어서 한겨레에 제가 제보를 했죠. 한겨레 그때 신문 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 NLL 대화록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 정보위 야당 의원들 방에 던져주고 다니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비밀스러운 회의록을. 그래서 제가 바로 보좌관한테 얘기 듣고 던져준 거 다시 빨리 던지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여기서 우리 방에서 폭탄 터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령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원래 이 국정원이 국가에 충성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에 충성했다고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정권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속아내가지고 국정원이 앞으로 향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차단해서 완전히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철저하게 처벌받았다.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저는 국정원으로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사건이 13번이다. 이런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 사건. 이제 국정원 임모 과장 빨간 마티스에서 자살한 사건이 이제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그렇죠. 네.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국정원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닐까라고 파파이스에서 그래서 예언을 했던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총선 대선 임박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전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 것에 국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일단 위반이에요. 자, 그건 전제하고 그런데 국정원은 행동 수칙 그리고 적발됐을 때 매뉴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입니다. 어떤 정보 활동이든 공작을 하든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근데 저는 왜 제일 부끄러워야 되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민간 사기업에 이메일을 보내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사고 싶으면 본인들이 가서 그 회사 사람을 만나서 몰래, 그리고 보안장치 다 해놓고 누가 녹음하나 이런 거 다 보고 그러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저희는 국회의원 정보위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예산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으로 따로 이만큼 가져와요. 그러면 연필을 놓고 4시간, 5시간 하나씩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다 묻습니다.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럼 저는 들어요. 근데 그걸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는 굉장히 민감성 피부라서 정보를 어떤 정보를 국정원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밝혀지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라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정보고요. 그 정보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도 정보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국내 정치 사찰, 민간 사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정보를 캐내는 데 쓰려고 그랬다. 그렇게 대답했죠. 예. 그러면 북한은 여기에 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그 방법으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그리고 대국정원 전략을 다시 세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눈을 찌르는 행위예요. 저는 이것은, 이 행위만으로도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 발언 하나로 저는 국정원장이 날아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저 13개 과제 중에 한 2가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직접 관련이 된 거. 뭐요?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는 조선일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그건 SBS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이 어떻게 그 특정 언론사에 흘러갔는지 그 과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왜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백 영화 보셨죠? 간첩 조작 사건 리스트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무죄를 받아요. 그게 98건이 올라갑니다. 98건이 내려가는데, 제가 최승호 PD한테 전화해서 받았어요. 그 리스트를 받았는데 본인들이 발굴해서 정리한 거랍니다. 근데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심을 받지 않는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사형시켜요. 인혁당 사건 8명을 사법살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보기관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짓거리도 해요. 그러면 이걸 막을 방법은 뭐냐? 국정원 개혁을 아무리 레토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뭘 없애야 되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간첩 닫는 일이니까 당신들 간섭하지 마. 간첩 닫는 일이니까 우리 타치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러면서 그걸 빌미해서 사찰도 하고 감청도 하고 도청도 하고 사람 잡아다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 사안은 저희가 국정원 사안은 앞으로 TF가 꾸려졌으니까 지속적으로 파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의원님은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제가 하면 별로 효과는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삭발, 단식, 그리고 집에를 안 가. 당사에서. 그리고 이 잘못을 만회하겠다. 그러면서 만회절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일 정도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냉소적입니다. 저도 세월호 단식 24일 했는데요. 한 열흘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처음에는 언제 그만둘 거야?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열흘 지나가고 2주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뭐 멸시와 냉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안철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배를 하는 거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만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예리한 전투인 정청래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귀에 걸리는 거 하나를 못 내놨잖아요. 이분은 저를 좀 본받았어야 돼요.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실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또 원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재물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유세단까지 꾸려가지고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 이런 걸 좀 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는 거거든, 다들. 저 정치는 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네. 그게 정치인의 기량이고, 그 기량을 보고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유약하다, 엘리트다, 꽃길만 걸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했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걸 내놔야 돼요. 그럼요. 진짜.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박혀 있어요. 안철수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통과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거든. 제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언만 하지 말고 네. 방금처럼 삭발, 뭐 단식 이런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건 민주당원으로서 해당 행위죠. 그쪽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준서 씨 구속영장이 한 1시 반, 2시에 떨어졌는데 새벽 3시부터 잠을 안 잤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에요? 아니면? 발부된 이후로. 지금 잠을 안 자고 왔어요. 왜냐면 저 사륜 중에 하나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대표. 다 알아요. 그래서 4월 1일자에 실제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이 하고 있고 내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말했던 사건과 문준영 사건과는 다르다 하면서 반문장 정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이거? 감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감자를 캤어. 그래서 감자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감자를 봤어요. 근데 역시 국민의당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요즘 난리죠. 근데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사과할지를 몰라요. 사과를 잘못하면 국민들은 2배로 열받는다. 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긴박한 국면이야 지금. 그리고 안철수 기자회견까지. 혼자 막 긴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마이크는 없으니까 제 유일한 무기가 이제 SNS 트위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2방을 쓰고 왔는데 7월 4일부터 33방을 쐈더라고요. 33방을. 외로운 투쟁 일지. 이 중에 뭐 하나만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김총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가 그 딸도 동년배고 뭐 은행에 꿀보직 있다. 이것이 원소스를 누가 졌느냐. 또 하나는 4월 1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국민의당은 공격을 추미애 대표한테 하면 안 돼요.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저거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저걸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제 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틀 전에 저걸 공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쓰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법률 용어를 모르는 분이라 아, 왜 이래 나도 법